어제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4년 전 2018년 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에서 이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며 호남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4.7 재보선, 올해 3월 19일 대통령 선거 패배에 이어 이번 6일 지방선거까지 연달아 참패한 민주당은 거센 후폭풍에 직면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이번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뼈아픈 지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아침에서의 승패가 갈린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0.15%, 8,907표 차 패배가 뼈아픈 지점이 아닐 수 없는데 바로 이 경기지사 선거 패배를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의미와 경기도지사 선거 패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 민주당 참패로 끝을 맺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를 볼 때 국민의힘이 17개 시도지사 중 호남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선거 막판 민주당 쪽에서는 여론조사를 부정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선거 결과는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로써 4.7 재보선과 3구 대선에 이어 6일 지선까지 전국 규모 선거에서 내리 3연승을 하게 됐는데 반대로 민주당은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구태를 답습하다가 결국 참여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참패한 민주당 중심의 총평을 드리자면요.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선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다소 유리하다는 어떤 배경적 요소도 물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민주당의 자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7일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여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화하는 척만 했지 실제로 변한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민심의 회초리 운운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그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20대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졌지만 잘 싸운 선거라며 민심을 왜곡했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80석을 앞세워 거대 야당의 독주와 횡포는 대선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 것도 결국 부메랑이 됐죠. 자, 그리고 민주당이 결정타를 몰고 온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대선 2라운드로 몰고 간 장본인도 역시 민주당이었습니다. 대선 패장인 이재명은 성찰의 시간을 건너뛰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면서 방탄 출마란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고요. 역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느닷없이 서울시장에 출마한 것도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86그룹의 용태선언이나 민주당의 쇄신 발표가 민심에 먹혀 들어갈 리 만무했겠죠. 여기에 끝모를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팬덤 현상 그리고 민주당의 끝없는 내로남불 행태들도 결국 민주당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심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180석에 취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잘한 게 있냐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마땅히 이걸 잘했다 이렇게 말할 만한 게 선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선에서 국민들은 왜 국민의힘에 힘을 몰아줬냐 이 물음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국민들께서 지난 5년 문정권과 민주당이 질릴 대로 질렸고 그들의 실체를 여실히 봐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기회를 준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사사건건 민주당에 발목 잡히지 말고 지방 권력이라도 우선 줄 테니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잘 맞춰 국정 운영을 한번 제대로 해봐라. 이런 기회를 국민들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불과 4년 전 지방선거 결과는 정반대였죠.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휩쓰는 압승을 거뒀고 자유한국당은 참패했습니다. 승리에 취해 민주당과 같은 행태를 국민의힘이 반복한다면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바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방선거 압승을 한 국민의힘이 오늘 2년 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혁신위를 꾸리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대비해 저희가 혁신과 개혁의 기치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최고위원들과 함께 당의 혁신과 개혁을 가속하기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는 오늘로 총선이 678일 남았습니다 라고 적었는데요. 이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을 위한 방법에 대해 오늘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즉시 당 차원에서 혁신위를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혁신위원장으로는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혁신위를 출범시키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뼈아픈 지점이 된 경기지사 선거 패배를 놓고 이준석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역전승에 성공했는데 단 8,000여 표 차이였죠. 기초단체장 선거 같은 모수가 적은 선거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승부가 펼쳐지는 건 적지 않게 봤지만 500만 표가 넘는 선거에서 이런 박빙 승부는 아마 여러분도 처음 접하셨을 겁니다. 저는 저 또한 뜬 눈으로 밤을 지샜는데요. 그런데 두 후보의 초박빙 승부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강용석 후보가 5만여 표를 가져갔습니다. 물론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가져간 5만여 표가 단일화시 모두 김은혜 후보 쪽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면 김은혜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 선거 결과를 놓고 강용석 잘못이냐, 김은혜 잘못이냐, 아니면 이준석 잘못이냐, 이런 논쟁이 우리 진영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어제 개표 방송을 보면서 지난 2019년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는데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 성산 지역구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개표율 99.98% 상황에서 역전극을 펼치며 당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2위를 기록한 강기훈 자유한국당 후보와 불과 504표 차이가 났는데 이처럼 아쉽게 강기훈 후보가 패하자 대한애국당 후보가 없었으면 이겼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진순정 대한애국당 후보가 얻은 표는 838표였기 때문인데요. 김은혜 강용석의 단일화가 성사됐더라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측면에서 그때 창원 성산 보궐선거와 판박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사견입니다만 김은혜 강용석 이준석 이 세 사람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중간자적 입장에서 어줍지 않은 양비론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강용석 변호사의 국민의힘 입당을 순리대로 받아주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김은혜, 유승민, 강용석 이 세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경선을 했더라면 흥행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으로 소외받은 찐우파인 자유우파 세력을 포용하는 모양새도 갖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당에서는 만장일치로 강용석의 입당을 허용했지만 최고위에서 부결되고 말았죠. 여기에 이준석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 거라 믿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당이 불어된 뒤에도 이준석 대표는 대내외적으로 김은혜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를 공공연히 반대해왔죠. 마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반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은 김은혜 후보의 책임은 뭐냐?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가 있는데 단일화라는 것은 정당 차원의 일이기도 하지만 후보 개개인 간에도 얼마든지 성사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김은혜 후보는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애매한 스탠스로 일관했죠. 물론 단일화를 공공연히 반대하는 당대표 이준석의 눈치를 살폈겠지만 그만한 강단이 없다면 정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김은혜 후보는 불과 2년 전 분당에서 총선에 출마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초선이기는 하지만 선거 경험이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16억 원이나 축소신고하면서 가뜩이나 초박빙 승부가 예상된 선거에서 악재를 본인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선거법에선 허위사실 공표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요.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선거 막판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이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즉 김은혜를 뽑으면 당선돼도 어차피 재산 축소 신고 때문에 경기지사를 오랫동안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 이게 초박빙 승부의 결정타가 됐습니다. 이건 분명한 본인 또는 선거 캠프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용석 후보의 책임인데요. 지난 3월 중순 때까지만 해도 강용석 후보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뜻을 밝히면서 무소속으론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복당이 무산되고 무소속 출마 강행 뜻을 밝혔고 두세 가지 단일화 조건을 내걸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결국 끝까지 무소속으로 완주했죠. 그러면서 강 후보는 완주 명분이자 목표로 10% 이상 득표로 현실 정치판을 바꿔놓겠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10%가 넘으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도 했는데 하지만 10%는커녕 1% 득표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종의 정치 실험을 한 것인데 미니 대선으로 불리며 초박빙 승부가 예상된 매우 중요한 선거구에서 강용석 본인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몇 %나 되는지 확인하겠다는 출마 명분은 누가 봐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왜냐? 이미 강용석 후보는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게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즉 스스로 자신의 공언을 뒤집은 것은 물론 보수파 승리를 위함이라며 단일화를 촉구해놓고 일관성 없이 자가당착에 빠진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오랜 시간 강용석 변호사와 호흡을 맞춰왔던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조차 몇몇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니 좋은가, 나중에 자리 하나 받을까 하는 정치 꿈나무들과 잘 지내시길 바란다며 강 변호사의 무리한 선거 완주를 비꼬는 듯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겠습니까? 강용석 후보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강용석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김동연 당선의 1등 공신으로 현재 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에선 칭송받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어쨌든 지방선거 압승의 축제 분위기가 경기지사 패배로 약간의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입니다. 경기지사 선거 말고도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결국 전교조 교육감에게 또다시 서울 교육감 자리를 상납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현상이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도 재현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우리 진영 내의 일종의 패단을 어떻게 극복할지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당선이 됐든 당선되지 않았던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운 우리 진영 후보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